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말이 정말 난리였는데요. 네, 폭풍처럼 지나간 주말이었습니다. 예, 지금 법원 내부, 네. 검찰 내부, 네. 뭐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법원에서 일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서 이제 토요일 오후에는 대검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구속 취소 지휘를 하면서 예. 윤석열 피고인이 이제 풀려나서 석방돼서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결정이 맞느냐, 이게 제대로 좀 작동을 한 시스템에 의한 것이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법원 내부와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부산지법 소속의 김도균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예.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이 되어 왔다. 예. 이번 결정은 즉시 항고 절차를 통해서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서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 뭐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구속기간은 날소인 10일로 법률에는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뭐 이걸 240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검찰에서 통상적으로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때 이 10일에 맞춰서 해왔었는데 예. 이번에 갑자기 그 구속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변동 사항이 생긴 거죠.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240시간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법원을 비롯해서 이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길이 아예 막혀버린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은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 일수를 다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우려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 같은 경우는 2플러스 검찰 내부망 게시판이죠. 여기에다가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검사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그 당부,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런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 항고를 주장했는데 대검은 즉시 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를 해야 되고 예. 그 정당화를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수본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이거는 구속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원칙에 따른 주장을 했다면 그 원칙을 뒤집으려고 했었던 대검 쪽에서 대검 지휘부에서 논증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논증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일부 소개되는 논거들 중에는 위헌 논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그러니까 뭐 우선적으로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고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위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향후의 일선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 말고도 항고의 방법에는 뭐 일주일 이내에 하는 즉시 항고 외에 이제 일반 항고 또는 이제 보통 항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간의 제한 없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는 항고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수본에서 나온 입장에 따르면 보통 항고, 일반 항고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건가요? 항고 자체라 이제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즉시 항고를 안 할 거면 일반 항고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제 검찰 내 목소리가 있다는 거고 이승민 광주지검 검사 같은 경우도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 취소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예. 그러려면 구속 사유가 없어지거나 구속 사유가 소멸돼야 되는데 구속 기간이 도과한 거, 구속 기간은 그러니까 지나서 기소한 거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 안 가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헬마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법원의 판단부터가 그동안 수십 년간 이루어진 간행을 뒤집는데 네. 그거를 첫 케이스를 대통령의 케이스, 그것도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케이스에 적용했다는 것. 그걸 누가 이해를 시켜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뭐 언론계에 있는 분들, 이게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다라는 표현을 쉽게 하시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단순 관행은 아닙니다. 예. 네, 이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법령의 근거에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날짜로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정착되어 온 법무행정 또는 이제 사법행정의 일환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단순히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관행. 뭐 일테면 이제 뭐 정치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관례 뭐 이런 식으로만 단순히 보기는 좀 어렵고요. 수십 년 동안 수만 건의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확립이 되어 있는 이게 더 적법하다는 어떤 관행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무행정 시스템의 일환인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한 번에 뒤집으려면 대법원까지는 적어도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당연스러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법원의 판단도 정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무리하다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 첫 케이스의 적용을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게 적용해서 풀어줬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문제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안을 검찰은 또 떡 바꾸나더니 즉시 항고도 안 하겠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그 판결 내용을 봐도 판단 내용을 봐도 상급법원에 가서 이제 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취지에 따라서라도 어쨌든 상급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본인이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다. 그래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자, 사실 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들려드린 이유가 이 두 얘기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한 얘기는 뭐냐면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항고하지 않았다.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반면에 구속기간을 산정한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요.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이제 옳은 방식이고 법리에 맞는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 방식이 옳은데 법원의 결정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고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건 다 쳐봐야 되는 거고 즉시 항고에 대해서 뭐 이제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은 이 사안, 그러니까 구속 취소와 관련된 즉시 항고가 아닙니다. 없죠, 이거는. 저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에 위헌 소송이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서 2015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던 사안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그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법원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렸었던 예는 심지어 지금 이제 민정수석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에 일할 때 제기했었던 국회에 제기했었던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범죄자 피고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절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을 경우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48시간 구속 집행 정지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의 판단 자체를 애초에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장례 절차가 다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얘기하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아예 사안이 좀 다릅니다. 이건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구속을 취소해버리게 되면 잠시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영구히 나가 있는 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장처럼 그게 인권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상급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게 앞으로 법무행정이나 사법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 심우정 총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법률가로서 앞뒤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관행에 따라서 그동안 잘못이 없었으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항고라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둘 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리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이제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혼란이 생깁니다. 그랑 그동안 이루어졌던 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뭐 재심 신청이라든지 뭐 구속 심사에 대해서 구속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구속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럼 지금까지처럼 일 단위로 계산을 하지 않고 오늘부터는 그럼 전부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 부분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은 여전히 그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의 말에 따라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일 단위로 계산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 가서 또 깨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혼란이라든지 그게 정말 자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지금까지의 관행이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문을 내려줘야죠. 일선 검찰 뭐 이제 담당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어도 대검의 정확한 입장은 뭔지 앞으로는 실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입장을 공문을 통해서 확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면서 당장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말입니다. 그 영장 청구할 당시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 언론에서 이거 구속영장 청구 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이상한 별 필요도 없는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그 시간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만 좀 일찍 영장 청구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시간 질질 끌다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법원 판단이 들어오니까 또 입장은 다르다면서 그냥 선뜻 수용하고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기획된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사법적 문제는 이제 정치적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건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말대로 인신구속과 관련된 것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서 항소 포기를 했다면 그러면 결국 그게 확정되는 거고 그걸 검찰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 구금이었던 셈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왜냐하면 상급법원에서 가보지 않고 이제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구속기간 10일을 넘겨서 한 40여일 정도를 검찰이 구치소에 불법 감금을 한 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기소를 할 때의 기간을 끌게 된 문제도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소위 숙고를 하느라고 이틀 정도를 날려버린 탓이 있는 건데 그때 숙고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단해줬던 대로 구속영장이 연장이 되지 않고 판단해줬던 대로 곧바로 기소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책임의 문제 그리고 불법 구금에 대한 논란 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됐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러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놓고
논란을 지적하면 바로 수용하고 그래서 결국 득을 보는 것은 내란숙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고요. 이런 어떤 게 과연 기획이라는 비판에 대해서요.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지적하는 법조인들 중에서도 뭐 앞서서 구속 기소를 할 때의 결정 자체는 기존의 문법을 따랐던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관리를 따랐던 거기 때문에 그걸 문제 제기하려면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그 심미안이 필요한 거라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결정을 한 거는 다른 차원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해 왔듯이 혹시 검찰 수뇌부가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자꾸 이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도 안 해보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법원의 계속 판단도 기각하고 받지 있는 않고 문제. 그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제 법조계 내에서는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헌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빨리 그것도. 네. 헌재 선고일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오늘은 일단 뭐 주요한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밝힌 바로도 만약에 이제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뭐 별도 브리핑을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뭐 이제 당사자들한테 통고를 하고 난 뒤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일정을 공지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좀 살펴볼 만한 점은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8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오늘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는 18일 이후에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의미고요. 별다른 변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뭐 기존 헌재가 갖고 있었던 일정에 큰 변화는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7일까지 뭐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대체로 전망하는 것처럼 14일 금요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 대세 자체가 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금요일에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에도 그 구속 취소 자체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미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떤 검찰과 법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느껴지는 이 판단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요. 이 혼란을 빨리 잠재울 수 있는 건 헌재의 판단이 신속히 나오는 방법밖에 지금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떤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걸로는 바로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말이 한 번씩 지날 때마다 계속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 소위 말하는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만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극우 유튜버 출신 연자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계속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우리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를 뭐 결단을 내야 된다든지 뭔가 좀 공격해야 된다든지 있을 수 없다든지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낸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그런 식의 어떤 강경한 목소리들은 더 힘을 얻게 될 거고 당장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이제 지도부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한번 흔들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혼란을 좀 줄이려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변론기일 종결을 한 지 2주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사회 모든 시스템이 멈춰져 있다는 것. 그거를 빨리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빨리 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어느 형태로든지 결론이 좀 빨리 나와줘야 정리가 좀 시작될 수 있다. 뭐 그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